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개선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 뭐 시험을 친대요. 헌법 시험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헌법에 그거를 윤석열 입당 원서 받을 때 봤어야 되는데 그 헌법 시험 그때 봤으면 또 뭐 얘기가 달라졌을까요? 아니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그 얘기한 게 난 더 웃기던데요. 현역 지자체장들 나오지 마라. 그럼 현역 지자체장 빼고 누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 큰 뜻을 가지고서 니네 좀 용단을 내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인재들을 좀 넣겠다, 지금 그런 주장인 건데, 결국은 이들은 전략도 없고 뭐도 없고 이기겠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장동혁 사람들만 집어넣겠다, 이거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상을 입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샀대잖아요. 야상의 의미를 정확히 좀 한번 해봅시다. 남자들 그거 왜 입는 거예요? 뭐 지금이 전투 국면이다 이런 생각에서 입었겠죠. 여기는 전장이다. 여기는 이 사람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잘 몰라요. 잘 갔다 왔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나이 때 아저씨가 자기가 첫 번째 공천관리위원회 하는데 우리가 1년 전에 내란이었는데 내란이랑 최대한 좀 멀어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미지 전략이어야 되는데 야상을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토고 나는 이 현장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이거가 어떻게 여론의 평가를 받을지조차 정무적으로 계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정현의 개인기겠죠. 이정현 대표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투박하게 밀어붙이고 뭐 끈기 있고 뭐 이런 게 본인 이미지잖아요. 손가락에 장은 안 찢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이미지로 가자. 근데 사람들이 대본에 그거 보자마자 야 이거 내란 비상계엄 그거 니네 다 옹호하고 이러고 있는데 연결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생각을 아마 그 잠바 입고 들어왔을 때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엄중한 시기에 내가 본인 되게 잘했다고 야전 사령관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 것 같다라는 우리 김한 기자 해석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오늘 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 집단 이 당원 가입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도 이 시간에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만희라는 그 신천지 교주와 그 근우회라는 조직의 이희자라는 대표 뭐 주고받았던 얘기, 그리고 이희자와 또 근우회의 어떤 또 다른 멤버 신천지의 신도와 통화했던 내용들이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게 국민의힘이란 정당과 윤석열의 당선, 그리고 그 안에 신천지 혹은 근우회의 연결 라인들이 뭐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했던 그 필라테스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봐야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위헌정당 해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교분리 원칙을 뭐 위배했다, 근데 단순히 그 이제 슬로건을 어겼다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당내 경선은 홍준표 전 시장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표본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오면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의도하고 의율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그런데 이걸 정치 탄압으로 딱 프레임화하면서 막아서려고 한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법원이 바보예요. 그래서 이 영장을 내줍니까? 이거는 압수수색을 단행하서라도 공당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확보가 강제적으로 수반돼야 된다라고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범죄 혐의가 짙으니까,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해했으니까. 정당을 해산할 때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예요. 그거를 과연 지키고 있는가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 헌법적 가치로 따졌을 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얘기할 때 선거의 어떤 형태로든 위협하게 개입하는 것은 이건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교 분리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게 신천지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자기네 뭐 야당 탄압이고 국민 말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댓글 중에 본 거에 뭐였냐면 수사하는 척만 하고 탄압은 안 한 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 번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여러 번 압수수색하지 않았어? 무슨 그거 지금 얘기한 그 문제, 그러니까 종교분리가 안 되는 거랑 선거에 부당하게. 근데 예. 왜 또 이번에도 압수수색만 해? 이렇게 지금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로 못 간다. 사람들은. 근데 국민의힘만 야당을 압수수색하는 건 탄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댓글 반응은 야 이거 뭐 수사하는 척만 하고 탄압은 실제 안 하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 지난번에 왜 단식했어요? 신천지 특검 못 받겠다고 사실은 그게 표면적인 이유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통일교 특검을 하자가 이제 통일교 특검을 하자. 하지만 신천지 특검 못 아니야. 받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그런 징계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단식을 8일이나 해갖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장미 단식하면서 막 애처로운 눈빛을 쳐다보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특검 얘기는 들어갔어도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지금 실체가 막 드러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이 국민의힘이든 이 특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아마 선거 앞두고 이래서 논의가 약간 수면 아래로 간 측면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또 이제 사법개혁이 갑자기 속도를 좀 내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연동이 돼서, 근데 다시금 이제 원래 하기로 약속드렸던 건 정치 스케줄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런데 오늘까지 3일차 대구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았다. 아마 오늘이 그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전국에서 동원하도 사람 너무 많대요. 뭐 버스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위드훈이 뭐 엄청 내려갔다 그러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그래요. 사진을 또 저렇게 찍었네요. 인파 속에 있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고, 초반에는 제가 잠시 체크를 했을 때는 주로 먹방을 하더라고요. 먹방에는 좀 소질이 있어요. 잘해? 장르가 좀 다른데 과자 먹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안 하던 거. 그렇지. 그런 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 잘 안 특색이 먹던 있다. 거. 제품 스펙에 대한 디테일도 알더라고요. 아까 그 국수 먹는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여줄래요? 저 장면이 참 이게 저런 게 또 수싸움인데 마이크가 저렇게 노출되는 거군요. 방송사 마이크. 저 세팅된 게 너무 보이잖아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SBS 적혀 있고 저기 다 마이크들인데. 근데 한동훈 대표의 저런 이미지 전략은 누가 안 도와줘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연출하는 거. 왜냐하면 그 대구 망한백화점 들여다보는 사진 이런 거를 왜 노출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기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종혁 배현진 법원에 출석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지. 그래야 무슨 조직의 수장 갖고 이슈가 되는 건데, 본인이 망한 백화점을 들여다보는 너무 멋있는 난 이런 사진이잖아요. 약간 이미지 사진 비슷했어. 막 뒷모습 이래서. 길 건널 때도 이렇게 무심하고 시크하게 도심을 건너는 멋있는 나님 이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본인이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저거를 도와줘야 돼요. 이미지 전략을. 근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긴 들었어. 참모들이고 뭐고. 저런 사진 저게 슈트 입고 너무 멋있는 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인스타에 멋져. 올릴 사진이지. 그래요. 오늘 서문시장 화보 아니 저기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화보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컨셉이 같은 거 같아요. 그 얘기인데 김건희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국정을 지도하는 너무 멋있는 나님 이런 거잖아요. 나 너무 예쁘지 않아? 뭐 이런. 똑같은 전략인데 저게. 근데 어쨌든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쫓아가는 의원들이나 사람들 있으면 뭐 다 징계한다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안 갔나요? 아니요. 배현진, 김예지,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정성국, 진종호 의원들은 이 정도고 여기에 이제 김종혁 전 최고 지금 이제 징계받고 나와 버린 요 인물들이 함께했다 그러고요. 한 2시간 반 가까이 서문시장 돌았고 시금치와 쥐포 과자를 구매했군요. 과자를 좋아하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국수로 점심 먹었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답을 했는데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을까요?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꿀단지 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선문답 같아. 자기 정치 행보에 대해서 자기 위드훈이든 누구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정치인이라면 예. 난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정치인을 대구, 흉내내는 얼마 느낌. 전에 자기가 처음 대구 내려갔을 때 대구 보궐에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구 좀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구를 못 나오고 이제 부산 쪽을 지금 해운대, 노린다는 예. 게 주진우 해운대 쪽을 예.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보수 대답을 재건이 못 하는 필요하다.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어디 출마하는데 안 알려줄래요? 라고 하는 게 내가 출마하는 게 알려지면 누군가 공격을 할 거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라 본인이 자꾸 이렇게 안막 뒤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튜버의 문법 아닙니까? 유튜버의 문법. 그렇지. 어그로를 끌기 위한. 우리도 그러진 않는데.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정당 뭐 워낙에 이제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많이 조급해 보입니다. 이게 한겨레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 그 민주당 그 박수빈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관련해서 보면요 서울시가 언론 보도를 이제 중재위에 제소했던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 23년도에는 6건, 24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5년에 20건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김환 기자가 저희가 1등입니다. 예, 이것저것 많이 쓸 때 한겨레 예, 세운 사구역 얘기도 하고 할 때고 12건이나 되네. 예, 그리고 뭐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강버스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한 것 보면 전국 지자체들 비교해 보면요. 서울이 무려 전체 이제 제소했던 내용들 중에 76.9%. 그러니까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 언중에 지금 제소가 36건 중에서 8건 진행 중이고 언중이 조정 거쳐서 정정 보도로 이어진 게 딱 4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심기경호죠. 심기경호. 심경호보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내부에 이제 변호사도 두고 있고 예. 언론 대응팀 두고 있는데 저도 뭐 서울시랑 이 중재했던 기사로 중재위도 갔었었지고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는데 요즘 뭐 거의 매주 가는 것 내용이 같은데. 어때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네. 이렇게 정정을 네. 받아내겠다. 네, 할 의지가 없고 그냥 하는 거구나. 네,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네, 그냥 하는 시키니까. 아, 지금 정말 공무원 같다. 네, 현직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언론사가 이제 기사를 썼을 때 제일 치졸하고 심기경호로 하는 게 사진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름만 빼주시면 안 돼요, 제목만 바꿔주시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냥 없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오는 뭐라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나와갖고 이제 자기네 정책 자료 같은 거 쭉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 취재할 때 다 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정정의 대상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중재위원들도 뭐 정정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겠냐? 뭐 그러면 반론으로 하시죠. 이런 태도로 이제 나오는 합의하시죠. 거예요. 예, 예. 조정 김한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저야 뭐 늘 왜 이렇게 당당한 옆에 박살낼 아우라가 각오로 막. 가죠. 박살낼 각오로 가는데 박살을 낼 의지도 안 생겨요. 이미 네. 박살이 나서 와 있는. 네, 이미 네 그러시죠. 이런 태도기 때문에. 그 중재위 이 장면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막 포효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김한 기자 씩씩거리고 들어갔다가 펑 이러고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임기 막판에 다다른 시장에 대한 심기경호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울시는 명예가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예를 훼손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접근이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그 심기경호죠. 그 예전에 윤석열이 그 이제 김만배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저 뉴스타파 네. 그 신앙님 뭐 그게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던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하고. 그게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게 공적 기관인 헌법기관인 누군가에 대한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성립하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얘기들이 쑥 들어간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슨 범죄자 대하듯이 막 대해놓고 나중에 이거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린 진짜 거 그런 거는 아닙니까? 후과를 예. 받는 거예요.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면책이 상당히 넓게 되고 이런 어떤 좀 취재가 어려운 그걸수록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돼요. 적대적인 취재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법원이 헤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취재 대상이 권력자이거나 공인이면 거의 무한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넓은 수준의 면죄부가 주어지는데 수사기관이 그걸 제일 잘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했다는 그래서 건 복귀해 있을 수 보면 없습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 때도
고소를 외교부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 많죠.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경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경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